오늘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낙태권 주장 연설 내용,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총기 규제에 대한 양당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로데 웨이드 판결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낙태 권리를 주장을 또 했습니다. 예. 지난 주일날이죠. 지난 네. 주일날 50년 전 1913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기념으로 이제 이 우리 연방 부대통령이신 해리스 부대통령이 플로리다의 수도인 텔라하시에 찾아가서 주 의사당 앞에서 이제 낙태를 옹호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네. 플로리다를 찾아간 이유는 지난 작년 6월달에 연방 대법원이 73년도에 로 비 웨이드의 판결을 뒤집은 다음에 낙태에 관한 법을 각 주 의회에 돌려준 거거든요. 돌려줬는데 이제 플로리다 주 의회가 임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하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네. 그것에 이제 반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플로리다 주 의회 빌딩 앞에 가서 해리스 부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 염두를 두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의 연설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죠? 예, 물론 이제 해리스 부대통령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은 아주 강력하게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해왔죠. 네. 그래서 작년에 대법원이 낙태 판결을 뒤집은 이후에 작년에 있었던 중간 선거에서 이 낙태 이슈를 가지고 작년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집권당이 민주당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에서 이 낙태 이슈를 이용을 해서 상당히 이제 덕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있는 대선까지도 계속해서 낙태 이슈를 이제 밀고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해리스 대통령은 그래서 상당히 낙태를 아주 심하게 찬성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 가운데 250년 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나올 때에 독립 선언문을 이제 일부를 이 해리스 부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이 언급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아주 이 한 문장, 짧은 한 문장을 인용을 하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두 단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았는데 삭제를 뺐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이 실수인가 하고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연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미리 연설문을 작성을 해 와서 텔레프롬프터를 틀어놓고 읽은 것인지 이제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봤는데, 보니까 이제는 이 완전히 연설문을 작성을 해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의도하는 말을 연설문을 작성을 해서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읽고 있더라고요. 네. 읽고 그날 한 연설의 전문이 지금도 백악관의 웹사이트에 가보면 전문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단어가 빠져 있고, 그래서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런 이렇게 잘못 오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낙태에 대한 생각 혹은 미국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제가 한번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이 인용한 미국의 독립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고 그러죠. 토마스 제퍼슨이 드래프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 250년, 거의 이제 250년이 돼갑니다. 250년 전에 이제 발표된 것인데, 독립선언문은 이제 한번 우리가 방송 시간에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부분이 뭐냐면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서 이 나라의 철학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 미국, 이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래서 이 나라에 적용이 될 민주주의와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그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해리스 부대통령이 한 이제 그 문장을 인용을 했어요. 낙태 찬성하는 그런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제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이 독립선언문을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된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The rights, 권리를 얘기합니다. 모든 국민들이니까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됐다는 말이 created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권리는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이제 이 독립선언문에는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들이 무슨 자유들이냐에 대해서 이제 한 세 가지를 언급을 하는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언급하면서 첫째는 삶, the life, 그리고 자유, the liberty, 그리고 행복의 추구, pursuit of happiness, 삶,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된다는 것.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들 사이에 정부들이 수립이 되며, 그러니까 정부가 세워지는 목적이 이러한 그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 지금 얘기하는 거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디까지 가냐면은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그러한 목적들을 파괴하는 것이 될 때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버려 새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 정도로 새로 독립이 되는 건국이 되는 이 미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살 권리, 자유의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creator,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이것은 이 권리들은 양도할 수 없는 일정 권리라. 양도하는 unalienable rights.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고 누구에게 뺏어올 수 없는, 뺏길 수 없는 권리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권리. 그만큼 중요한 권리라고 이제 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해리스 대통령이 두 단어를 뺐는데 첫째 단어는 the creator,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이 독립선언문에는 이런 권리들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말을 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가지의 권리,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권리를 이 독립선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life, 살 권리, 삶의 권리를 뺍니다. 그러면서 이 해리스 부대통령이 한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한 그 선언문 이 연설문을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A promise we made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at we are each endowed with the right to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created도 없고 life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낙태라는 거는 그것은 이제 태아의 그 생명을 죽이는 시술 아닙니까?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연설을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뺀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된 그런 이제 이 철학이 담겨 있는 이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자신이 agree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미국 시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이런 권리들이 창조주에서 왔다는 것.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자체가 자신은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중요한 권리들 중에서 가장 먼저가 삶인데, life인데, 살 권리인데, 이 낙태로 인해서 그 살 권리를 뺏어가는 것이니까 그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중요한 이 문서인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250년에 대한 지금까지 내려온 그 문서에서 그런 부분을 뺀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국가관이 그분의 미국에 대한 생각이 이분은 부대통령입니다. 권력 서위 2위입니다. 만일 지금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대통령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 독립선언문을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선은 위험하다. 네.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해리스 부통령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준 그렇죠. 그런 연설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임신 말기 낙태 같은 그런 급진적인 낙태를 또 옹호를 해서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리스 부통령만이 아니고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 소속된 많은 정치인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슈들을 보면은 언제나 미국에서는 시작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지금 그 원 파티 거버먼트로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법안들도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태에 관해서는 모든 comprehensively 모든 그 할 수 있는 법안은 다 만들어 놓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대로 태아가 출생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 낙태 시술을 실패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도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그까지 그런 페리네이럴한 그런 이제 까지도 포함이 되는 정말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다른 주로 하나씩 옮겨가고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이 연방 정부를 장악하는 경우, 연방의 의회를 장악하는 경우에는 연방 법으로도 이제 만들려고 시도를 하죠. 근데 그런 입장을 방금 언급하신 그런 입장을 해리스 부대통령만이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이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들이 나는 그 개개인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취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리스 대통령이 그날 그 연설에서 언급한 미국의 그 이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미국의 기본적인 그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철학을 언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한 것, 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미국의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없는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시대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 정부에서 미국의 여러 분야에서 이 성경에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크리스천리티에 관련된 그런 모든 요소를 계속 하나씩 뽑아왔거든요. 네. 옛날에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했고 성경을 읽기도 했고 그렇지만 다 뽑아내고 난 후에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그 믿는 바, 자신들이 이제 하나의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이념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새로 교체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공립학교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그런 그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아이들에게 저학년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아이들의 성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에게 그 자신들이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확립이 안 돼 있고 잘 모르는 나이 때부터 그 가르치는 것이 너는 태어나기는 남자의 몸을 혹은 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사실 너의 정체성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이 교육을 어릴 때 받으면은 킨돌 같은 학생한테 그렇죠. 그럼 굉장히 아이들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15살짜리의 소녀가 자기는 나는 남자인 것 같다. 그런 교육을 받고 혼란이 온 거죠. 나는 남자라고 확신을 하고 자신의 가슴을 절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년 지난 후에 16살 때 돼서는 후회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트랜스젠더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성 정체성을 트랜스젠더의 그런 그 혼란을 겪고 아마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나 아이들에게 그런 개념을 자꾸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면은 정말 그런 그 특히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 부모님들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부모님들이 자신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이제 이슈화 된 것이
5살인가 6살인가 어린애가 자기는 나는 트랜스젠더라고 나와서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이 영화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이제 그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클 때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나이에도 그런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분들 그 사람들의 의도는 이제 어릴 때부터 얘들에게 이걸 심어주겠다. 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과거에 미국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런 가치관들이 먼저 그분들이 이 기독교 이제 미국 전체에 이렇게 깊숙이 녹아져 있는 기독교적인 그러한 엘리멘트들, 기독교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다 뽑아내고 제거하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주입하고자 하는 그런 이 요소들은 이념들은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자꾸 이제 표면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또 교회 리더로서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이렇게 무관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서는 국민들 중에서는 이 크리스천적인 가치관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열심히 투표하느냐거든요. 네. 정치의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그분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런 선거라든지 이 정치적인 권력을 내가 유지하거나 가져오는 데에 유리한가를 이제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미국 국민 가운데 트랜스젠더라든지 LGBTQ라든지 이런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찬성하고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나 부모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침묵하고 우리 크리스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그런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은 투쟁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 리더들은 요즘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진 것 같이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그런 세상이 와도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싸워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싸워보면은 이걸 뒤집을 수도 있는 판세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선한 싸움은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간만히 강조하셨고 선한 싸움은 쓸데없는 싸움은 안 되죠.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되죠. 우리 팬끼리 싸우면 안 되죠. 쓸데없는 싸움은 하면 안 되지만은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그 후손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르치는 가치관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시는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고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고 그리고 부패해지는 그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것을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기독교 박해를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제 행동에 나서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투표권이 있다면 반드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문제가 이제 젊은 세대, Z세대들 같은 경우에 좀 엘리트 경향이 있는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낙태권을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분위기가 휩쓸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꼭 이런 좀 이념적으로 이렇게 좌로 치우친 이런 분들이 이런 세력들이 꼭 학교나 대학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 에이시언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도리어 학교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과거 어떤 때보다도 더 이제는 뭐 킨더가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까지 과거에는 이제 대학원까지는 그래도 이론적으로 그분들이
좌측으로 치우친 이론들을 많이 이제 가르치곤 했는데 그건 뭐 성인들이니까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갖고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 시간을 가지고 다뤄봐야 될 이슈지만은 교회와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확실한 신앙 지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그 이런 교육은 교회 전도사님에게도 그 교회 목사님에게도 혹은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맡길 수 없는 것이고 워낙 왜냐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의 미국의 추세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도리어 더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이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이 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라는 지침이 내려와도 자신이 가르치는 클래스룸 교실 안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이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양심으로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이 주정부에서 내려와도 그리고 이제 그 교육부에서 그것을 이제 어답트를 하더라도 크리스천인 그 선생님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또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반대로 젊은 선생님들 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신이 나서 완전히 그런 그 이념들을 동의를 하니까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웠고 그러니까 신이 나서 그 가르치고라고 내려오는 지침 이상으로 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사춘기만 되어도 아이들이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더 귀를 쫑긋하죠. 네. 그래서 더 이제 귀를 기울이죠.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선생님의 권위가 대단하니까. 그리고 사춘기쯤 되면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조금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신들의 친구들이라든지 이게 문화라든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제 그 자신들이 보는 영화라든지 이렇게 혹은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을 더 귀를 기울이죠. 거기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 더 심해집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공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인연과 상관없는 그런 전공을 하는 경우는 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소셜 스터디즈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요즘 뭐 이렇게 그 에이지언 아메리칸 스터디라든지 애프로 아메리칸 스터디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좀 그런 그 전공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그럼 완전히 이제 indoctrination 완전히 이 아이들이 완전히 그 세뇌당해서 나오죠. 그러면은 요즘 한국 부모님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아이들하고 대화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네. 논쟁이 돼요. 싸움이 돼요. 제가 언젠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부모들 가운데서도 이 성인이 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그런 이제 20대 그런 자녀들하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였다가 저도 와이프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서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이 정치적인 이슈로 대화를 하더니 결국은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 싸우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신앙 교육을 매일 이 생활 속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 뭐 다음에 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이슈는 제가 이렇게 해리스 대통령이 한 연설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진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것이 표면화가 된 거예요. 이 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번듯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원문에는 없는 원문의 내용과는 다른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지난 주일날 이제 이루어진 연설이니까 네. 그 후에 많은 이런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거는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숨기지 않고 그렇죠. 당당하게 변명도 하지 않고 실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정치인들이 그런 말 잘하죠. 실수했습니다.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신들이 그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들의 이분이 생각하는 그 신념은 이 미국의 건국자들이 250년 전에 이 독립하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기초로 쌓아놓은 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으로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지된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 미국의 그런 정신을 이 아닌 다른 정신을 가진 다른 철학을 가진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심한 것은 물론 미국이 완전하지 않죠. 네. 퍼펙트하지 않죠. 그러나 전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봐도 정말 많은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이 미국의 헌법이 세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기도 하지만은 그 처음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수정안이 추가는 됐지만은 헌법을 갈아엎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유지가 된 가장 오래된 헌법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는 나쁜 나라야. 이 나라는 잘못된 나라야. 그러면서 애들이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인류대학에 다니는 캠퍼스에 가서 그러니까 소위 아이비 리그라는 학교들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너레이션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은 한 1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몇 %는 미국이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전 세계의 어떤 나라가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없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이 가지고 있는 덜 좋은, 더 못한 그런 것을 탐내는 네. 그것을 가지기를 추구하는. 그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죠. 네, 그래서 내 것을 그거와 바꾸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이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 오시던 분들이 캘리포니아 5월에 사시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쓰는 정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세금만 계속 올리고 쓸데없는 데 돈 낭비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캘리포니아 싫다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이사를 떠나죠. 갑니다. 이사를 가서는 투표를 할 때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를 찍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나 이거 민주당 싫어. 이 민주당 쓰는 정책이 싫어. 그러면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놓고는 그게 와서는 똑같이 그 주를 민주당화 시키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좀 이렇게 과거부터 오랫동안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해 오신 분들이 조금 이제 좀 듣기에 은천한 그런 이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유권자 투표 안 하셨습니까? 유권자 등록 안 하셨으면은 등록을 꼭 하시고 투표를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기독교적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못다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기 규제 관련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예. 또 자세히 이야기 그 나눠보도록 문제는 참 할게요. 복잡한 문제. 네, 스티브 황보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